2014년부터 2049년까지 35년간 진행 계획에 있는 중국 주도의 경제 및 무역, 국제협력 1대1로 사업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추진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구축 사업에 참여한 많은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국가들이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중국의 식민지화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외신들의 이슈가 되고 있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 2018년 9월 4일 에스와티니를 빼고 아프리카 내륙 53개국 정상들이 베이징에 모였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였는데요. 시진핑은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앞으로 3년간 600억 달러, 약 66조 7,600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국가들의 부채 압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만기가 되는 부채도 연기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빌린 막대한 투자에 대한 발표였다는 점입니다. 경제와 산업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상대로 이들 나라의 건설 분야, 즉 도로나 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중국의 인력을 사용하고 중국 본토의 주요 자재들과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식에 아프리카 나라들은 코가 꿰인 격입니다. 케냐의 경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철도 사업을 위해 32억 달러의 중국 자금을 2018년 받았지만 철도 이용률이 케냐 돈으로 6억 실링으로 저조해 결국 케냐는 중국의 요구에 따라 몬바사 항구를 중국에 넘기게 됐습니다. 2017년 9월에도 잠비아의 케네스 카운다 국제공항도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이렇듯 아프리카 주요 상업적 요충지들이 하나둘 중국의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각 나라들의 지역 인프라들이 군사 요충지와도 겹치고 있어서 이는 중국의 전쟁 관련 패권이 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2015년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투자와 부채로 중국과 갈등을 빚게 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터키의 과다르항을 철도와 송유관 등으로 연결하는 대형 사업으로 무려 620억 달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전체 노동력의 45%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 중심 국가로 이러한 투자금을 조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총 사업비의 80% 정도인 400억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이자율도 높고 상환 능력도 약한 파키스탄은 불어난 빚 때문에 자국의 루피아 하락, 외환 보유액 감소 등을 겪게 되고 최근 IMF 구제금융까지 받게 됐습니다. 기술력이 안 되니 중국 기업 개발사가 참가해 수익을 가져갔고 고용된 인력만 무려 1만 7천 명이 투자 조건상 모두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기술 이전과 고용 효과 등은 전무했고 실속은 모두 중국이 다 가져가는 상황에 이를 알게 된 파키스탄 국민들은 중국 영사관 폭탄 테러 등 반중 테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오스. GDP 세계 112위에 머물러 있는 라오스에 어느 나라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투자 제의는 거절할 수 없는 하늘의 기회였습니다. 라오스는 자국의 교통 인프라 확보와 동남아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해서 60억 달러 약 7조 1139억 원 중 무려 5조 원을 중국으로부터 빌리게 됐습니다. 라오스의 총 GDP가 20조 원의 약 30%를 중국 부채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라오스 철도공사 인력과 거처할 호텔 운영, 식당 등 모두 중국의 차지였습니다. 이곳 라오스도 자국에 돌아가는 수익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미 IMF에서는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으며 부채의 덫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2021년 철도 개통 후 중국인들의 유입이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부채는 더욱 늘어가고 라오스의 고대 유적은 물론 생태계 위협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중국 주도로 추진됐던 스리랑카 남부 함박토타 항구가 상업적 이용률이 저조해서 적자만 쌓여가자 결국 99년간 운영권이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2013년 중국 투자로 세워진 스리랑카 신공항도 운항되는 여객기가 한 대도 없을 정도로 효용성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부채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리랑카는 1대1로의 일환으로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 이번에는 인공섬 조성 사업을 진행해 아시아 금융 허브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인공섬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은 비관적이라는 지적과 자칫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검은 돈들의 세탁지로 전락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미 스리랑카는 고속도로와 공항, 항만, 철도 건설 등 굵직한 인프라 사업들을 추진하며 전체 대외 부채의 10%가 넘는 55억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빚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몰디브. 위 4개의 사례 중에서 특히 몰디브는 중국의 식민지화 우려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도한 친중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구도 4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몰디브 또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이유로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도로와 교량, 공항 등 인프라 확충을 진행했습니다. 몰디브의 연 세입은 1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최근까지 중국에 진 채무는 20억 달러에 달해서 100% 관광 수익에 의존하는 형편상 부채 성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 몰디브 압둘라 야민 대통령의 과도한 친중 정책으로 이미 몰디브 섬 16개를 중국 정부에 팔았고 현재 부채를 갚지 못한다면 섬들은 물론 인프라 운용회사의 주식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국가 자체가 눈뜨고 탈취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국조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에 사들인 섬들이 전략적 인프라로 탈바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자 새 정권에서는 1대1로 사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10년이 조금 넘는 동안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거머쥔 자본력을 바탕으로 영세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석국화와 동시에 미국 견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거의 고리대금과 같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 국가들이 코로나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해지자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출 변제 기한 연기나 탕감 등 채무 재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중국 당국이 난처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싱크탱크인 키엘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에 빌려준 돈은 5,200억 달러, 약 635조 8,560억 원 이상으로 이 규모는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보다도 더 큰 채권자 규모로서 개발도상국들은 이 문제를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채무국들을 강하게 압박하면 연합전선을 펼치며 대출 조건을 공개해서 중국 외의 다른 국가의 대출 방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위세가 그동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대를 식민지화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국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